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요즘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합니다. 언제쯤 주가가 날아갈 뉴스가 나오려나 조바심을 내는 중에 규제나 경쟁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투자자의 중심을 바로잡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설날 연휴 이후 발생한 최근 소식을 긍정과 부정 카테고리로 나누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하기에는 테슬라의 현재 상황은 매우 입체적이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파트 1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사이버캡의 첫 유닛 생산 소식, FSD 누적 운행 82억 마일 돌파 소식, 캘리포니아 규제 위기를 해소했다는 소식, 올해도 이어지는 지속적인 에너지 성장 소식, 그리고 포드 자동차가 테슬라의 기술 우위를 인정한 소식. 파트 2 부정적 시그널입니다. 기가 베를린의 노조 갈등 소식, 글로벌 EV 마켓 축소와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 사고 논란과 마지막 리비안으로 향하는 시장의 관심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가 텍사스에서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첫 번째 사이버캡 유닛이 완성되었습니다. 로보택시 비즈니스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에 대해 올해 4월 대량 생산 램프업을 예고했고 2027년에는 3만 달러 미만의 소비자 판매를 자신의 X 계정에서 확언했습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사이버캡의 언박싱 제조 방식입니다. 기존 차량 제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플라스틱 외판과 접착제를 활용해 제조 비용은 낮추고 생산 효율은 극대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3만 달러의 사이버캡을 판매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는 규제 당국의 허가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테슬라는 로보택시 플랫폼에 100% 자사차로만 운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일반인에게도 사이버캡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플랫폼을 공개하여 로보택시 운행 수익에 FSD 구독이라는 강력한 수익 모델을 추가하여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유자금을 가진 개인은 다수의 사이버캡을 구입하여 로보택시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가용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돈 버는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생산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수요를 일으켜 재고 부담 없는 사이버캡 생산을 달성할 수 있으며 로보택시 운영 수익과는 별도로 FSD 월간 결제를 극대화하는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게 됩니다. 웨드부시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유지하며 AI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FSD 누적 주행 거리가 오늘자로 82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70억 마일 기록 이후 약 50일 만에 10억 마일을 추가해내는 속도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이 속도라면 약 100일 후인 5월 말이나 6월 초면 일론 머스크가 밝힌 안전한 무감독 자율주행의 기준인 100억 마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그 어떤 경쟁사도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실상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로보택시와 개인 차량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테슬라의 경쟁자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DMV가 오토파일럿 명칭 문제로 30일 판매 중지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마케팅 문구를 감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며 이 위기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큰 의미입니다. 이로써 당시 판매 중지 조치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판매 중단은 없다고 한 발언은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주춤할 때 테슬라를 지탱한 건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는 2025년 매출 12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6% 성장했습니다. 특히 4680, 셀 건식 전극 공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비용은 30% 절감되고 열 저감과 빠른 충전 등 품질은 향상되고 있으며 LFP 라인과 캐소드 생산이 시작되면 공급망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에너지는 테슬라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 되었으며 올해 2026년에는 메가팩3 출시로 6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포에 성장률 30에서 50%, 전체 매출액에서 약 15에서 17%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2027년 출시할 소형 EV 픽업에 테슬라의 전매 특허인 기가캐스팅과 48V 아키텍처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포드가 생존을 위해
테슬라 기술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며 테슬라의 하드웨어 제조 우위가 레거시 자동차 제조 공정으로 보편화된다면 다음 단계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드의 결정이 포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테슬라에게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레거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테슬라의 기술 아래로 모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테슬라가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한 시점에 포드 자동차의 테슬라 제조 방식의 도입이 다른 레거시 제조 회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후원하는 다멘 스마트 에센스, 피부 관리와 헤어 스타일링을 한 번에 관리하는 남성 올인원, 모든 피부 타입의 성인 남성께 추천합니다. 영상 설명란의 판매처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독일 최대 노조인 독일 금속 노조가 테슬라 관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테슬라가 노조원의 비밀 녹음을 주장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요. 노조 측은 과로와 병가 압박 등 독성 환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일 노조 문화와 테슬라의 반노조 태도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이는 유럽 내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1월 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축소, 미국의 인센티브 종료, 그리고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화재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테슬라 역시 수요 압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예정된 사이버 캡과 세미트럭, 에너지 등의 다각화 전략의 결과가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가 8개월간 14건의 사고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치상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사고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반테슬라 진영의 레거시 미디어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벼운 긁힘 수준의 극히 경미한 사고도 사고율에 집계되었다는 반론이 강하게 있지만 테슬라의 데이터 투명성 부족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뉴스를 팩트체크를 하기만 해도 진짜 문제가 되는 논란인지 아닌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긁힘 수준의 접촉사고도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하게 해결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분석가들이 리비안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중형 SUV, R2에 대한 기대감과 폭스바겐의 투자 덕분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하락세인 동안 리비안은 3월 12일 45,000달러 가격대의 신차 공개를 예고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리비안의 계획대로 생산과 인도가 될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투자자들의 관심 이동은 전기차 제조회사로 한정지은 투자자에게는 좋지 않은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리비안에게 생산 지연 리스크가 존재하고 테슬라는 2026년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멈추었다고 평가받는 지금, 리비안의 신차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리비안의 신차 공개 이후 행보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